이번 코너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엄마와 아이를 위한 육아 문제를 나눠보는 대한민국 육아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아이 독서 교육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국어린이 독서지도 연구소장 조은경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책 읽어라 해도 아이들이 잘 안 읽거든요. 네. 책을 읽기 싫은가 봐요. 자, 근데 정말 아이가 어떤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엄마가 먼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책을 안 읽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가 가장 좋은 친구기 때문에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시작을 하니까요. 저는 모든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는 책을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있는 것뿐입니다. 대부분 책을 좋아한다라고 접근을 하면 다른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는 책을 왜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요. 맞아요, 네. 문제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항상 아이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의를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요. 왜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죠? 그렇죠. 책을 사주고 싶어도 안 읽어요. 그럼 제가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네가 책을 안 읽으면 애도 책 안 읽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네. 그만큼 엄마가 책 읽는 네. 모습을 100번 보여주면 우리 아이도 책을 읽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독서를 시킬 때 이 엄마가 꼭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엄마가 먼저 읽고 집중해서 읽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 읽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드라마 보듯이 책을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특히 내가 굉장히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드라마를요. 어머님들 항상 오늘 저녁에 보실 건데도 예고 보시고 그렇죠. 뉴스 찾아보시고 맞아. 그러면서 항상 미리 보게 하시거든요. 줄거리 미리 보고, 똑같습니다. 예. 책은 항상 엄마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책을 읽어주셔야지 돼요. 드라마를 미리 보고 예고 보기 하시는 것처럼요. 책을 읽어주시면 먼저 엄마가 읽고 나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건요. 아, 내가 읽다 보니까 이거 남자 대사였는데 아, 여자 목소리로 읽어줬어. 읽다 어떡하지? 보니까 이해가 안 네. 될 때가 또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슬픈 내용인데 굉장히 기쁘게 읽은 적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작은 것들이 합쳐서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읽기 능력의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엄마가 늘상 미리 읽기를 통해서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성격에 맞추어서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미리 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드라마 보듯이 첫 번째 엄마가 미리 읽기를 하는 걸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정말 엄마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리 읽고 또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이러면.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집중해서 읽어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집중해서 읽어야 되냐면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할 때 우리 사실 아빠들이 밥을 차려달라고 하거나 전화가 오거나 애가 화장실 간다고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네. 엄마들은 본방사수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려고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엄마가 과연 내가 책을 읽어줄 때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집중해서 읽어주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 책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것처럼 집중해서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 열정에 우리 아이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의 단계는요. 엄마가 미리 읽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 미리 읽기는 혼자 읽는 거예요. 드라마 끝나고 나면 예고할 때도 말 시키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고 보는 것처럼 엄마가 오늘 이 책 읽어줬으니까 내일은 이 책 읽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 혼자 미리 읽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네. 이 작은 세 가지만 하셔도 우리 아이는 엄마가 나한테 읽어주는 책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해. 난 정말 소중한 애야. 이거 내일 너 읽어줄 책이니까 네. 엄마가 미리 연습할게 이렇게? 네. 그리고 엄마 먼저 볼게.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많은 엄마들이 독서보다 학습, 네. 학습에 너무 치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학습보다도 독서, 이 독서가 어떤 영향을 주기에 이렇게 독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독서만큼 학습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좀 드물 겁니다. 정말 머리를 좋아지게 만드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룬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인간의 뇌에 대해서 학습의 역량이 어느 정도 무엇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가. 그런데 그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이들의 인간의 두뇌의 활용은
선천적인 건 20%고 후천적인 건 80%다. 아, 두 그런데 개가요? 네, 후천적인 요인 중에서 넘버원은 네모다 이렇게 딱 나갔어요. 네. 그 답이 독서였거든요. 네모다. 네, 네모다 실제 텔레비전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실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건 맞아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실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엄마가 꿈꾸는 늦게 트이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아이들에게 독서는요,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다 더 쉽고 그리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배우는데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독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빨리 책을 읽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아이도 지금 6살이다 보니까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 초창기에 이 독서 습관을 많이 못 길러준 것 같은데 몇 살부터 좀 가장 좀 적합하게 좀 길을 들일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태교 때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해부학적으로 5개월 때부터 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태담을 5개월 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하는 건 엄마가 이게 책이야. 엄마가 이 책을 좋아해. 그래서 책을 대하는 마음부터 길러주는 거니까요. 저는 독서 교육의 처음은 책을 대하는 모습부터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책을 얼마나 귀하게 다루느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아이가 책을 귀하게 다루는 아이가 되겠지요. 귀하게 다룬다는 건 뭐죠? 네, 책을 함부로 던지거나 밟거나 찢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줄 때도 저는 오죽하면 이런 말씀도 드려요. 책을 돈 보듯이 봐라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돈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아이가 책을 들고 올 때 정말 돈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받아서 아이한테 읽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이 책이 정말 귀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나라 태교신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훌륭한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10달 어미 뱃속이 낫고 10달 어미 뱃속보다 부부가 처음 교합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머님들 우리 아이는 세상에 나온 지 몇 년 지났는데요 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엄마는 태교 때부터 시작하고 어떤 엄마는 1살, 2살, 3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나는 우리 아이가 큰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작할 때 늦게 시작했으니까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옆집 아이가 읽는 책을 주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아이가 학년별에 맞춘 책도 주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아이가 늦게 시작했으면 우리 아이가 재밌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6살이죠. 이 아이가 앞으로 살 시간은 6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가 몇 살에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정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네. 책 읽으라고 하면 10분 이상을 못 읽어요. 집중을 못하는 이런 아이들, 책을 오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또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책에 대한 낯가림을 없애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면 처음부터 친해지지 않지요. 책을 엄마가 가지고 와서 새로운 친구를 소개한 건데 무조건 처음부터 좋아하고 열광하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당혹스러울 밖에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실생활하고 책도 연결시키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사과를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학습을 하면 어떨까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아이를 데리고 사과를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가서요. 아이에게 사과 노래도 불러주고 사과에 관한 얘기도 들려주고 네. 우리 집에 사과 누구 좋아해? 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지? 그러면서 사과를 고르고 와서요. 집에 가져와서 사과를 아이하고 깎아서 먹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도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요. 그 다음 시작은 사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창작동화. 그리고 사과가 주변 인물로 나오는 창작동화. 그렇게 접근하는군요. 그러다가 네, 백설공주의 독사가도 보여주고요. 비레름텔의 화살 맞은 사과도 보여주고 그러다 자연관찰 사과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사과랑 연결된 책만 보여주셔도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어요. 네. 정말 맞아요. 엄마들이 굉장히 바쁘겠어요. 네. 다 하려면 사과도 깎아야 되고. 예. 근데 아이 연령별대로 이 독서 교육에 대한 지도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3세 미만의 영유아들한테는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3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은요. 가장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시기라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거거든요. 0, 3세 시기의 아이들은요 머리에 방을 만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책에 꿀을 발라주어서 책이 좋다라고 얘기해 준 것처럼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책이 너무 좋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 수준에 맞는 놀이북을 통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근데 무조건 놀이북만 접근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0, 3세라 하더라도 책을 읽어주실 때는 오감 자극을 도와줄 수 있는 책,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수리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언어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로 구별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이 갖고 계신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모두 창작은 아니에요. 그 속에 정서도 있고 인지도 있고 수리도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크게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 3세에서 5세 정도가 되면 이제 엄마들이 좀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이제 초등학교도 보내야 되고 아직까지 좀 습관이 안 든 경우에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3세에서 5세는 정말 지도하기 힘든 나이예요. 왜냐하면 3세까지는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의 등에서 아빠의 가슴에서 드디어 혼자 독립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책보다는 내가 부딪히면서 보고 싶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3세까지 독서가 잘 됐다 하더라도 이 시기의 아이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도 가장 강조하는 건 항상 1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인의 5분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은 5분인데 내일은 10분이고 그리고 열흘이 되면 50분의 독서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 기간에 10분 독서 캠페인을 했어요. 매일 10분씩만 독서를 하는 겁니다. 연령에 상관없이요. 예. 1년 동안 매일 10분 독서를 하면 3,650분의 독서량을 가지게 되면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아이가 10년이 된 후에는 훨씬 더 많은 독서량을 가지게 되겠지요. 이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10분 독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보통 선생님 이제 5살, 7살 정도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를 대비해서 이 나이 때 이런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책 중에서는 나쁜 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5세에서 7세 사이 어머님들께서는요, 유아교육 기간을 보내시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비교를 무엇에서 하시냐면 학습의 역량이요. 우리 아이는 숫자를 50까지 셌는데 집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유아교육 기간을 보냈더니 다른 아이들은 100까지 세더라. 맞아. 그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그럼 속상하고 겁니다. 막, 네. 예. 그리고 초등학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될지 다양하게 보내느라 너무너무 바쁘세요. 저는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건 유아교육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누리과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리과정? 네. 왜냐하면 유아교육 기관에서는요. 매달 월간 계획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월간 계획서에 교육의 목표가 나오거든요. 여름이면 여름,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또는 가족이면 가족, 유치원이면 유치원 이런 식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간 계획서에 맞춰서 엄마가 이번 달에는 여름에 대해서 하는구나. 그럼 여름에 관계된 책들만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름이 소재로 된 책들을. 왜냐하면 누리과정은 지금 새롭게 도입이 되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통합교과서와 100% 연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석이조네요. 초등학교도 대비하고 또 독서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예. 가장 좋은 커리큘럼을 쥐고 계신데 그게 중요한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우리 한국어린이 독서지도 연구소장 조은경 선생님 함께하고 있는데 선생님. 네. 오늘 뭐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정말 서점에 가도 너무나 많은 책이 있어서 어떤 책을 골라서 봐야 될지 또 어떤 책을 우리가 선정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좋은 책, 우리 아이에게 맞는 좋은 책을 고르는 뭐 방법을 좀 제시해 준다면요. 네. 일단 우리 아이에게 알맞는 책을 먼저 고르시는 게 맞겠지요. 제일 중요한 건 알맞은 옷은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 딱 맞는 옷을 입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간혹가다 어머님들 조금 오래 입히겠다고 큰 옷 입혀주세요. 조금 큰 아이한테. 그 아이가 막상 입을 때 보면 약간 낡은 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옷처럼 책도 똑같아요. 지금 읽어서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책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안철수 원장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신 걸 제가 읽었어요. 처음 바둑을 배우려고 하셨을 때요. 바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아주 쉬운 책, 초등학생이 볼 만한 책을 고르셨답니다. 그 책을 읽고서 들고 다니면서 보셨더니 지나가던 꼬마아이가 비웃었대요. 어떻게 이런 책을 읽느냐고 어른이. 근데 안철수 원장님께서
한 권에부터 시작을 해서 50권까지 차근차근히 읽다 보니까 바둑의 도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얘기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처럼 똑똑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모르는 분야는 그렇게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셨답니다. 우리 아이에게 알맞은 책이 가장 좋은 책이에요. 두 번째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책은요. 그림과 글이 좋은 책이 바로 좋은 책입니다. 그림책은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으로 말을 하고 글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시중의 책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건 표지가 예쁘거나 출판사가 유명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또는 그림이 예쁜 그림이 훨씬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책을 고르시려면 책을 먼저 보시고 읽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필독서예요. 3학년에 다시 한번 권장도서로 제시가 되는 책이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는요, 처음 그 책을 접근하면 여러 친구들이 할머니를 도와서 그 호랑이를 무찌르는 협동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왜 초등학교에서 필독서냐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산촌이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보고 나서 산촌이 배경이어서요. 그 배경이 산촌으로 그려져야 되고 할머니의 집이 너와 집으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나무를 쪼개서 만든.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래는 초가집입니다. 심지어 농촌으로 그린 그림도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그림이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좋은 책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 그림의 요건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글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전래동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원님이에요. 꼭 나오죠. 네, 원님. 옛날에 그쵸. 60만 원 원님이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럼 원님이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왔던 책은 원님이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요즘 나오는 책은 원님에다 별표해주고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이 나가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그 책이 좋은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풀어줄 때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옛날에 마을마다 원님이 한 명씩 있어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다스렸단다. 임금님이 온 나라를 다스리자니 땅이 워낙 크잖아. 그래서 마을에 원님을 둔 거지. 그러니 원님은 작은 임금님인 셈이야 라고요. 똑같은 산딸기와 돌배라는 전래동화를 읽었는데요. 네. 하나이는 원님이라는 사람이 살았대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이는요, 지나가다가 시장 선거를 하는 걸 보고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원님도 시장도 원님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 온 나라를 다스리자니 땅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시장 뽑고 구청장 뽑는 거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생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좋은 글을 가지고 있는 요건이에요. 네, 그림이랑 글. 이것도 역시 엄마가 먼저 좀 선행학습을 좀 해야 네. 잘 선택을 해줄 수가 네, 있겠네요. 꼭 예.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읽으면 항상 독후감을 써야 된다. 또 그렇죠.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독후감을 써야 좀 효과가 있나요? 네,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어머님들은 대부분 독후감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은 글쓰기 학원을 보내면 독후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쓰기도 읽기의 내공이 쌓여야 글쓰기가 됩니다. 그렇죠. 먹은 대로 똥을 싸듯이 글을 읽은 대로 글을 쓰거든요. 네네. 아까 원님과 같은 글을 읽은 아이가 글을 그만큼 잘 쓰겠지요. 네. 그런데 독후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그냥 무작정 읽기만 한다라고 해서 모두 학습에 연결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정리해주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정리가 되어야 비교도 하고 또 응용도 할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네. 저기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어머니,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나시고 육아서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교육은요, 요리하는 것과 다릅니다. 요리는 레시피가 있어서 이 사람 이렇게 요리한 대로 저렇게 한 대로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이는 칭찬을 많이 했더니 아이가 정말 잘하더라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는 공주병, 왕자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엄하게 하니까 되더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맷집만 늘거나 엄해서 주눅이 드는 아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너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짧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인생이 이 1년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나면 맞는 겁니다. 작년보다 우리 아이가 올해 성장했다면 그리고 5년 후에 성장하고 10년 후에 성장했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이 세상에서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를 지탱해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네. 어머님이 가까이만 보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 아이를 내년, 5년, 10년으로 보셔서 역시.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신다면 가장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아이 독서 습관 어떻게 들이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학습보다는 독서의 중요성을 오늘 일깨워주신 한국 어린이 독서지도 연구소장 조은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